전남도가 단일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추진에 나섰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2021년 전남도 용역 결과에 의도적인 왜곡을 확인했다며 공모 불참을 최종 선언했습니다. 목포시는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용역 결과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명백한 의료 취약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이 25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에서 치러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8,000여 명의 선수단이 전남을 찾을 전망입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면서 폐교나 빈교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폐교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복합시설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단일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23일 입찰 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 용역사가 선정되면 오는 10월쯤 최종 결과가 발표될 전망인데요. 순천시는 전남도의 공모에 반대하며 최종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 추천 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들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기관 선정은 공개 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며 제안서 평가는 전남연구원이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선정을 위해 3단계 절차를 적용하는데 설립 방식과 사전심사, 평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아마 계획서를 심사하고 비트라든지 이런 것들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걸로 보이고 용역기관 선정 과정 1개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부의 건의문을 통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10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이런 절차를 다 마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반면 순천시와 순천대는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불참을 최종 선언했습니다. 전남도가 3년 전 실시한 의대 신설 용역 결과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의료 전문가와 2021년 전남도 용역 결과를 분석했는데 경제성 분석 계산에 있어서 서부권이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이 유리한 지표는 축소해 서부권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산을 통해 KDI 한국개발연구원 권고안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했더니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전남도의 왜곡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은 독자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기관에 의대 정관 200명 배정을 요청했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동부권 여론을 수렴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의 오락가락 행정, 허위에 가까운 용역을 주도한 사람이 공모도 주도하고 있는 현실 중 이 용역에 대한 감사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다. 순천시의 입장에 대해 전남도는 2021년 용역 결과에 대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 편향적인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3년 전 용역 결과를 재활용하지 않겠다며 지금은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남권 의대 공모 방침을 두고 순천에서는 불참 의지를 내비친 반면 전라남도는 계획대로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목포시는 전남도의 공모 방침이 의대 시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추천을 위한 절차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와 목포대학교,
목포시의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시는 앞서 전라남도가 공개한 의대 용역 결과를 분석한 뒤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해 명백한 의료 취약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을 의료 취약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남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해 명명백백하게 의료 취약 지역임이 확인됐습니다. 목포시가 제시한 근거는 모두 5개. 먼저 분만이나 응급의료가 취약한 곳은 서부권 9곳, 동부권은 5곳이 해당되고 노인과 치매 환자, 중증 장애인도 서부권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역 내 총생산과 재정 자립도는 서부권이 낮아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권엔 산재 전문 병원이 없는 반면 산업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은 더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9년 교육부 주관 용역도 설립 비용 편익 비율 1.7, 생산 유발 효과 2조 4,335억 원, 고용 유발 효과 23,355명이라는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에 대한 목포대학교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남도의 공모 계획 확정이나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말을 아낀 건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놓치면 도민 수건이 자칫 물거품 될 수 있는 만큼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순천에서 제기한 공모 절차의 불법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를 근거로 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심의를 받을 대학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대 신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치 못하게 공모가 진행된다면 목포대학교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임하겠다. 한편 목포대는 지난 2021년 전남도가 실시한 의대 관련 용역 결과를 순천시도 알고 있었고 당시엔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편향적이라는 순천시의 입장에 대해선 용역기관이 조사 윤리를 어긴 것이냐며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동부권 시군의회가 처음으로 국립의과대학 순천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전체 의회는 의료 수요를 고려한 타당성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시급성, 상급 종합병원과의 접근성 등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전남도가 공개한 21년도 용역보고서가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모 절차를 중앙정부가 주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목포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에서 25일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 지역 50개 경기장에서 36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18,000여 명의 시도 선수단이 출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전입니다. 전남도는 참가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도록 안전점검을 마무리 짓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경기장마다 의료 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수단이 경기장과 숙소를 편하게 이동하도록 전세버스 152대와 택시 654대 등 800여 대의 규모의 수송 차량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은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나 빈 교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매각이나 임대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대안을 내놨는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6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올해 신입생이 없었던 전남의 초등학교나 분교는 모두 30곳. 이 가운데 40%가 최근 3년 또는 4년 동안 신입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남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지난 2021년 13,000여 명에서 점차 줄어 올해 11,000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학생 수도 10년 전과 비교해 약 4분의 1이 줄었고 학급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빈 교실과 폐교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빈 교실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가며 조절하고 있지만 폐교는 더 심각합니다. 매각이나 교육청의 자체 활용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폐교가 적지 않은 겁니다. 지난 3월 기준 전남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177곳 가운데 아직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은 70여 곳으로 40%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했던 폐교 활용 사업도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에서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빈 교실과 폐교를 활성화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고, 전남교육청은 매각이나 임대보다 교육복지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어촌의 빈 교실은 과밀학급의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폐교는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이용해 주민 복합시설 등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간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발굴 연계해서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의 가속화로 비어가는 교육 공간의 활용이 교육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은 교통과 지역경찰, 기동대 등 400여 명을 투입해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음주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저녁 8시에서 밤 10시 사이가 16.5%로 가장 많았고, 자정과 새벽 2시 사이, 밤 10시에서 자정 또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문제로 양파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기후 피해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양파 재배 농가 1,580헥타르에서 성장 지연과 잎마름 증상 등이 나타났다며 이는 전남 전체 양파 재배 면적의 2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헥타르 기준 농약대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 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지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수산업을 비롯한 상공업 종사자와 단체를 초청해 시정 방침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2일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에서 희망찬 목포 이야기 간담회를 열고 시정 추진 방향을 설명한 뒤 각 분야별로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각 산업별로 애로사항 12건과 교통개선 1건 등 모두 13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의회 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8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성명서 채택과 조례, 일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정의나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62명 가운데 20명이 불출석해 회기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배 의장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여수와 고흥 지역 가두리 양식장 4곳 중 1곳이 외국인 고용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와 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 양식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곳에서 기준 이하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